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코인크래프트 10월 첫째 주 뉴스레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께서는 모두들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신 분들도 안전하게 유의하셔서 여행 보내시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 암호화폐 시세도 상승을 해줘서 모처럼 연휴를 즐기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소식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순유입으로 3분기에 456억 달러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소식과 ETF의 규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의 등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뉴스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가격이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신호와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내내 고점과 저점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줘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23K 정도에서 공급대 재시험을 하고 있고 단기 박스권으로는 12만 달러에서 12만 4천 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선으로 알려져 있는 12만 4천 달러 선이 주요 저항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12만 4천 달러를 돌파할 경우 상승세가 확장돼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12만 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주는 124K, 즉 12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또한 주요 레인지로는 4,120달러 그리고 4,590달러 선에서 주요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초에는 4.12K, 즉 4,120K에서 출발을 해서 주 말쯤에 4,586K 상단 테스트를 진행했고 주간 수익률로는 총 11%의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 저항선으로는 4,585달러에서 4,600달러,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이고 있죠. 이 선을 넘어설 경우 4,700달러에서 4,750달러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예측이 되고 있고 1차 지지선으로는 이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4,440달러에서 4,450달러 이 선을 이탈할 경우 4,350달러에서 4,3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 살펴볼 텐데요. 리플 역시 주간 레인지로는 2.81달러 그리고 3.09달러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이고 있는 이 선에서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고 일주일간 수익률로는 약 7%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저항선으로는 3달러 선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3.1달러 이 수요일인가 때의 고점을 유지했었는데 이 3.1달러가 아주 중요한 저항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3.13 그리고 3.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지지선으로는 보시는 빨간 선으로 보이는 2.95달러 그리고 2.9달러 선에서 지지선을 하락할 경우 낮은 곳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암호화폐 뉴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가 데이터로 나왔었는데 3분기죠. 3분기면은 7월, 8월, 9월 달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 이 순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달러가 들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찍어져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유입이 무려 45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
이 중에는 역시나 테더와 이 서클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면은 4, 5, 6월이죠. 4, 5, 6월 달에는 약 108억 달러가 순유입을 보였지만 이 3분기 때 456달러로 324%나 급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유동성이 넘쳐난다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구매를 해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로는 테더나 서클 그리고 에테나에서 발행하는 USDE와 같은 새로운 신생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주요 견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기반의 온체인 유동성, 온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내에서 돌아다니는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이 온체인의 유동성이 회복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이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이 암호화폐 온체인에서 디파이의 재활성화의 신호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지표를 더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순유입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56억 달러가 3분기에 일어났었는데 이 456달러가 실제 시장의 순유입 마이너스 없이 지금 플러스로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순유입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를 우리는 또 분석을 해봐야 하겠죠. 일단 브릿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브릿지라는 것은 이더리움, 옵티미즘, 아비트럼과 같이 여러 가지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에 있는 그 브릿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브릿지에서 어디로 많이 유입을 했고 어디로 많이 유출했는지를 봐야 더 정확하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 차트는 이 CCTP라고 하는 이 서클에서 제공하는 이 브릿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으로 유입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으로 유입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도 있지만 유입이 상당히 비교적 많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중앙화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순유입이 많았는지 순유출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유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유출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더리움으로 순유입이 많았고,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이 많았다라고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요약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이 증가했고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순유출이 많았고, 이더리움이 유입이 확대했다는 것은 탈거래소적 온체인 경제로 자금 구조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중앙화 거래소로 만약에 유입이 많았다면 이거는 불장의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는 순유출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으로의 유입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디파이나 RWA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강화가 됐고, 오히려 지금 당장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매도 압력을 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로 자금이 가지 않고 온체인으로 더 활발하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스테이킹하고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으로 많이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관들의 자금이 온체인으로 확대가 돼서 그만큼 온체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이 많다면 자금이 매수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브릿지로의 유입은 증가하고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로 유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온체인으로서의 자금 구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시장의 구조적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파이 시장 그리고 RWA 시장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된 이 시장의 신호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4분기에는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항상 집중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오를지 하락할지에 대한 짐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의 양강 체제 종말이라는 소식인데, 테더와 이 서클이 그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84%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90%대에서 80%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테더, 서클이 주요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이 신흥 스테이블코인 회사들, 에테나나 페이팔, 그리고 리플,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이 신흥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회사의 등장으로 분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테더나 서클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이 테더나 서클 역시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온체인에서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 3분기에 어마어마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흘러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쟁 체제가 이 수수료나 유동성 그리고 이 자산의 투명성에 대한 경쟁으로 격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테이블코인을 써주세요라고 각 회사마다 홍보를 하겠죠. 하지만 어떤 것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수료가 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스테이블코인이 수수료를 내려봤자 얼마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더리움이나 아비처럼 다 L2 사용하고 L1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한계가 있고 유동성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거 남은 거는 이 투명성 하나인데 이 투명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의 실제 달러나 미 국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투명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핵심이 결국 이 프루프 오브 리저브 자산을 검증하고 규제 적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란색이 서클이고 여기 이 연두색인가요? 이 연두색이 테더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만큼 다른 시장, 이 에테나의 USD나 페이팔의 USD 그리고 리플 USD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경쟁에 이제 오면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발행량 경쟁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자산을 보존하고 있느냐 이러한 경쟁으로 결국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체인링크와 같은 프로프 오브 리저브와 같은 이 신뢰 인프라가 중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승전 체인링크로 끝나는데 이 체인링크를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무한정 발행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대세가 된다면 어떤 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더 투명하게 증명을 할 것이냐.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음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암호화폐가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또 생각을 우리 투자자들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링크 제가 주중에도 이 체인링크에 대한 선동 관련 영상을 계속 찍었었는데 항상 이 체인링크와 관련된 이 소식을 계속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인링크 역시 좋은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 앱토스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아파트라고도 많이 약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트럼프의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1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이 앱토스 기반으로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앱토스의 가격 시세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앱토스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초당 0.5초 미만의 반응 속도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이어 1 암호화폐죠. 하지만 그동안 이더리움이나 BNB, 솔라나와 같은 이 주류 레이어 1에 속해 있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체인으로 발행이 된다. 이것은 앱토스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 일가가 발행했던 이 USD1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살펴보면 기존에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총 발행량이 100만, 1000만, 억, 10억, 26억 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 있고 그중 이 80% 되게 의외인 게 이미 이 80%가 이더리움이 아니라 USD1은 BSC 즉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해서 이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이죠.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대부분 할당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때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인수가 된다는 소식도 잠깐 들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발행이 됐다는 것은 한번 눈여겨볼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할당되어 있는 이 체인이 두 번째로 역시 이더리움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상으로 발행된 것과는 달리 이 USD1은 상당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나,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트론인데, 이 네 개 기반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앱토스가 추가가 돼서 이 앱토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또 발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앱토스에 대한 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앱토스에 대한 레이어 1 암호화폐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럭란은행의 총재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던 이 인사로 유명한데, 이 앤드루 베일리라고 하는 영란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또 입장을 변화했습니다. 핵심 발언을 보면 화폐와 신용 공급은 분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할 수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던 뉴스레터에서도 이 영국 파운드화 토큰화가 6개 은행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기사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금융에 보수적이었던 나라인 이 영국마저도 이젠 암호화폐로의 변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달리죠. 100% 담보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프루프 오브 리저브와 같은 이 투명성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대두가 되죠. 스테이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이나 파산 대비 관련한 이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교환 조건을 보장해야 된다. 사실은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를 분석해 보자면 결국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를 위협이 아닌 협력적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 CBDC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요. 암호화폐 이캐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이캐시의 이 사전합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야기하기로 올해 말에 이캐시의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로 알려져 있는 이 사전 합의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와 관련된 확정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얼마 전에 이캐시 재단에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이캐시의 창시자죠. 아마우리 세쳇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도 만든 사람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이캐시와 관련된 개발에 열중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캐시가 보여준 것도 없고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돼서 굉장히 바닥을 기어왔었는데,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이 캐시 개발팀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오고 노력을 해왔던 이 사전합의 프로토콜, 이 사전합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 캐시의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사전합의 프로토콜이 올해 11월 15일, 이 캐시는 1년에 두 번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3월 15일과 11월 15일 두 번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이 하반기 업그레이드 11월 15일에 12시 사전 합의가 이캐시 메인넷에서 정상 실행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캐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의외로 조용했는데 아무래도 이캐시라는 암호화폐가 지금은 비주류로 다뤄지고 있고 아직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묻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캐시의 사전 합의, 이 아발란체 사전 합의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전 합의와 관련해서 또 한번 간단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자금의 유입이 방향이 거래소에서 온체인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지금 온체인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이미 많이 풀려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달러가 블록체인으로 와서 풀리고 있다는 것은 드디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이 테더와 서클의 양강 체제에서 다양한 신생 코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담보의 투명성, 이 투명성의 경쟁에는 또 오라클과 같은 이런 신뢰 기반의 프로토콜이 또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인 영국의 영란은행마저도 점차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움직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약을 드리자면 이번 주 키워드는 탈거래소적 온체인 경제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월 첫째 주 뉴스레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이 뉴스레터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혼자 보내고 계시다면 평안한 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뉴스레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